네, 오디오 문제로 다시 나레이션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권혁집 PD입니다. 오늘 행사는 기아 타스만 행사입니다. 행사를 상당히 알차게 구성하셨더라고요. 오프로드부터 올로드, 임도 코스까지 주행하는 게 오늘 시승 행사인데요. 다양한 코스들을 주행해 보면서 과연 타스만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일반형 모델과 오프로드 지향의 엑스프로 모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시승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시승을 오프로드로 하게 됐는데요. 오프로드 주행하고 임도 주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사양이죠. 엑스프로 모델로 시승을 하게 되고, 공도 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등급 일반적으로 구입하시는 모델이 될 텐데 그 모델로 시승을 하게 됩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에 봤을 때 바로 오프로드 화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피칭이라든가 롤링, 스티어링 휠을 돌리게 됐을 때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동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사륜 구동 모드는 4올인지 4로우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되게 디테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오프로드 화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기판상에 이렇게 피칭하고 롤, 오일 온도하고 변속기 온도까지 표시되는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현대기아에서 이렇게 오프로드 중심적인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아마 새로 개발을 했을 건데 되게 본격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은 잘 맞춰놨어요. 타스만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사륜을 제어하는 버튼들은 센터 콘솔 컵홀더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구동을 그때그때 제어해주는 4A, 그 다음에 4H, 4로우 모드까지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엑스프로 모델이어서 후륜 디퍼렌셜 락 EL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LD 락 건 것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X트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LX700H 탔을 때 크롤 모드라는 게 있었어요. 오프로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속 크루즈 컨트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자기가 뭐 좀 더 힘을 내야 된다 그러면 알아서 힘을 내주고, 내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험로에서 힘을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 시스템이 기아에는 엑스트랙, 이 타스만엔 엑스트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사양에는 없고요. 오직 엑스프로에만 있습니다. 딱 하나, 터레인 모드만 스티어링 휠 가운데 있어요. 터레인 모드도 아예 이쪽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한 번에 조작하기가 되게 수월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오프로드를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눈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진창길 같은 데를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LD를 이용해서 락을 걸지 않아도, 이 엑스트랙 모드를 쓰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사륜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게 스티어링 휠에 놔둔 것 같긴 한데, 통일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함께 있습니다. 사륜 로우 모드로 저희는 오프로드 진행할 거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를 중립으로 바꾼 다음에 토글을 위쪽으로 올려서 4로우 쪽으로 놔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 머드 모드로 통과한다고 하니까 머드 모드로 터레인을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는 것에 따라서 차 바닥 아래쪽에 그림이 좀 달라지는 건 있는데, 그림자진 것처럼 어둡게 되어 있어서 눈에 확 안 띄는 부분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을 넣는다든가 해서 바뀌는 것을 화려하게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뻤을 것 같다는 생각? 처음부터 도강을 하네요. 이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0mm까지 도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시승 코스에 마련되어 있는 거는 이제 최대 500mm까지 도강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깊네요. 주변에서 물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차량 바닥이 투명해진 것처럼 아래쪽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전방을 확인하고 내가 가야 될 경로를 확인해서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개가 높은 곳도 완만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의 흡기가 전방을 향해서 나 있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향해서 나 있어요. 그리고 흡기 라인이 팬더 쪽에 붙어 있습니다. 팬더에 붙어 있는 그 플라스틱 가닛이 있잖아요. 그거를 떼면 스노우쿨을 연결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머드앤 모글 구간, 깊게 파놓은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퀴가 한쪽이 뜰 수도 있는데 지금 ELD를 작동을 안 시킨 상황입니다. 네, 지금 왼쪽 바퀴, 왼쪽 뒷바퀴 떴고요. 근데 이 정도는 ELD를 켜지 않아도 주파를 해줍니다. 되게 가뿐하게 주파를 해줍니다. 전방의 차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가 나름 되게 험난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나가면 되죠. 이것만 좀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화면이 조금 더 크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은 있긴 있어요. 조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LX는 화면의 왜곡 자체가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이거는 조금 화면의 왜곡이 있어 보이는 건 있습니다. 어쨌든 전방에 안 보이는 경로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위 코스라고 합니다. 뭔가 진짜 오지 탐험하러 가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험한 길을 갈 때 승차감이 물론 LX700H만큼 좋을 순 없어요. 가격 차이가 얼만데. 근데 이따가도 아마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트 자체가 다른 현대기아 차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푹신푹신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트 쪽에서 충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있는 편이고, 이 X프로 같은 경우에는 AT, 그러니까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편평비가 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흡수해주는 충격도 어느 정도는 있는 느낌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돌에 대한 충격이라든가 노면의 움푹 패인 그런 것들이 차체 내로 다 올라오긴 합니다. 네, 방금 전에는 바위길을 머드 모드로 지나왔는데 지금은 락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락 모드로 설정할 경우에는 기어가 1단에 고정이 된다고 해요. 제가 막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RPM만 2000rpm까지 높게 올라가면서 최대한 높은 힘, 높은 토크를 내기 위한 모드다. 이제 엑스트랙을 사용을 하는데요. 렉서스에 들어갔었던 크롤 모드하고 동일합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엑스트랙 모드는 유지가 되고요. 크롤 모드와 마찬가지로 5단계로 속도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3단계 정도로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시속 5km 정도로 주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모두 안 밟고 있는 상태예요. 이번에는 아예 진창이네요. 여기에서 속도를 좀 어느 정도 내면서 주행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진창길인데 큰 어려움 없이 진창길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범피 구간을 통과한다고 해서 드디어 ELD를 사용해 볼 때가 됐습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여기 자물쇠 표시가 되면서 걸리거든요. 이 전자식이다 보니까 기계식으로 착 하고 붙는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가파른 버피 코스였는데도 별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서 지금 약간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 코스가 쉬운 건가? 물론 LX 같은 경우에는 차고 높이까지 조절이 되는 SUV이기 때문에 걔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난이도로 있긴 한데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낮은 난이도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상당히 쉽게 코스를 지나가 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나갈 곳은 사면입니다. 여기는 20에서 25도 각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롤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 정도 27도 거의 한 30도 가까이 만들어 놨네요. 사면 이렇게 지나갔을 때에도 전혀 무리 없이 지나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깊은 오르막길을 지나가는 업앤 다운 힐 코너고요. 여기도 엑스트랙으로 지나가 볼 거예요. 엑스트랙 모드 2로 지나가 주겠습니다.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 둘 다 안 밟고 지나갈 겁니다. 여기가 진입각이 제법 깊어 보이는데 별 문제 없이 내가 정해놓은 속도까지 힘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힘을 내주는 거예요. 이제 내리막길을 갈 때는 자기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주겠죠. 제어를 해줄 겁니다. 네. 드드드드득득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제어를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약간 움찔움찔한 느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것 자체는 제법 깊은 각도임에도 잘 내려가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LX700H 때보다 더 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차량의 가격이 5천만원 스타팅이에요. 5천만원 스타팅 하는 차량 중에서 이렇게까지 완전 오프로드 구성의 차량을 생각해보면 잘 생각은 안 나거든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상품성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듭니다. 4올 모드로 올로드 주행할 건데 올로드 주행할 때 이 X프로는 또 어떤 느낌인지도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재 2륜이 아니라 4A 모드로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보면은 RPM을 좀 높게 쓰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3000rpm 가까이 올랐잖아요. 진짜 그냥 일반적인 올로드 주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2H로 놓잖아요. 2륜 하이로 놓는단 말이에요. 4A로 놨다는 거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뭔가
안 좋은 노면을 만나거나 뭔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상정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RPM을 조금 높게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공도 주행할 때 그냥 일반 모델 타면서 2H 모드로 놔뒀을 때는 RPM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현대 기아차에 비하면은 시트의 쿠션이 상당히 많이 부드러운 편이에요. 오프로드 주행을 상정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디온 프레임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레임 바디 차체에서 생기는 잔진동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막아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떨림 같은 거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거기에다가 타이어 자체가 올터레인 타이어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오프로드 중심의 차량들은 올로드에서 이런 주행 질감을 보여주곤 합니다. 브레이크의 담력 같은 경우에도 일반 승용형 모델에 비해서는 살짝은 묵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안 좋은 노면을 지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또 트럭이잖아요. 뒤에 베드 부분 자체는 지금 아무것도 안 실려져 있기 때문에 가벼운 상태거든요. 조금 더 뒤쪽이 떨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것도 있고요. 이 사양 같은 경우는 X프로가 아니라 익스트림 사양인가 그럴 거예요. X프로가 오프로드를 위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픽업 트럭이 필요해 해서 구매하시는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X프로와 다르게 엑스트랙 모드가 없습니다. 옵션을 선택하게 됐을 때 사륜 오토, 그러니까 4A 모드까지 들어가고요. 차동 제한 장치, 그러니까 디퍼렌셜 락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LD가 아니라 그냥 LD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식 디퍼렌셜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거 제가 좀 이따 담당자분께 여쭤보고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쓰고 있고요. 엔진 배치를 보게 되면은 세로 배치입니다. 왜냐, 이 차량 후륜이 기반이에요. 이 차량의 최고 출력은 281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43kg 포스미터입니다. 최고 출력이 나오는 회전수의 영역은 5,700인가 800인가 하여간 거의 6,000rpm 다가와서고요.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영역이 1,750rpm부터 4,000rpm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X프로 모델을 타면서 이 차 RPM을 조금 높게 쓰는 것 같은데 4올 모드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륜으로 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 받았죠? 아까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회전수를 조금 더 낮게 쓰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거든요. 모드를 4A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후륜하고 4A 모드하고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아주 그렇게 도드라지게 크게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회전수를 조금 높게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차량 자체가 무거운 것도 있겠지만은 뒤에 견인을 했을 때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프닝 찍었을 때 뒤에 요트 달려 있었잖아요. 이 차량 견인 중량이 3.5톤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 높은 힘을 내야 됩니다. 높은 힘을 내서 이끌어내 준 다음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출력이 조금 빠져도 돼요. 그러다 보니 앞단에서는 기어비를 되게 길게 세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이 회전수를 끌어올려서 최고 출력이 나오는 영역을 좀 쓰도록 말이죠. 정지했다가요, 뒤에 아무도 안 오면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급가속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0rpm을 넘어서 회전수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픽업 트럭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속 100km 정도가 되면은 8단에 맞물리면서 1500rpm 정도에 딱 묶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 영역에 가서는 확실하게 연비 위주의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세팅 때문에 마디온 프레임 차량에다가 무게도 무거운데 사륜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법 괜찮은 파워트레인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실제로 힘이 조금 남아 도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중량을 많이 채웠을 때 이 차량의 최고 적재 중량이 700kg잖아요. 0.7톤의 화물을 실었을 때에도 크게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들 시프트도 달려져 있기 때문에 반응 한번 볼까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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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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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상당히 빠릅니다. 아무래도 좀 미션이 중요한 차량이겠죠. 뒤에다가 화물을 적재했을 때 내지는 뒤에다가 견인을 했을 때 미션이 상당히 열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션의 세팅 자체는 상당히 좀 영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NVH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차량의 스타일링 자체가 상당히 각진 편이에요. A필러도 보세요. 엄청나게 각서 있죠. 오늘 바람도 조금은 부는 날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외부에서 풍절음이 살짝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렇게 막 꽁꽁 싸매두진 않았어요. 정속 주행에서 1500rpm대인데도요 중저음 베이스의 사운드가 좀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래도 노면 소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정제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X프로 모델의 올터레인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노면에 대한 소음 자체가 그렇게 크다는 느낌 못 들었는데 HT 타이어로 들어가게 되니까 훨씬 노면 소음은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하고요. 엔진 소리, 파워트레인에서 발생하는 소리랑 이 풍절음이 조금은 들리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HT 타이어가 들어갔다는 거죠. HT 타이어는 하이웨이 타이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로드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타이어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탔었던 X프로에 비하면은 타이어의 편평비도 조금은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X프로와 비교했을 때 승차감의 차이가 제법 느껴지거든요. 차가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X프로에서 올로드를 주행했을 때는요 그래도 조금은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승차감 자체가. 그런데 얘는 그에 비해서는 좀 한결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워낙에 X프로 모델을 짧게 탔기 때문에, 올로드에서 짧게 탔기 때문에 명확한 비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한데 훨씬 승용차에 가까운 느낌으로 좀 셋업이 된 느낌이 있어요. 이 LD를 더했다, 그 다음에 타이어를 다른 거를 썼다,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CC 세팅이 조금 다르지 않나 라는 것이 살짝쿵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잔 요철 같은 것들이 도로에 좀 깔려져 있는데 그거를 타고 올라오는 잔진동의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리어 서스펜션,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이 탑재된 차량 치고는 후륜 쪽에서 넘어오는 진동, 잔진동 같은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래 이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 달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면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지금과 같은 공차 기준일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 픽업 트럭이고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정도 승차감이다. 괜찮다. 나쁘지 않은 승차감이다.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물렁물렁 말랑말랑한 세팅으로 했으면은 조금 상용차 같은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현대기아는 승용차 세팅을 다 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픽업 트럭임에도 이렇게 탄탄하게 세팅했을 때 조금 더 승용차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높은 속도 아니죠. 스티어링을 살짝만 흔들어 볼게요. 롤링을 보셨겠지만 차량의 세팅 자체가 조금 하드한 편에 속한다고 해서 롤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롤이 좀 있는 차량입니다. 너무 빠른 고속주행으로 가면은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디온 프레임 자체의 좀 한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운전하실 때 얌전하게 주행을 하셔라. 제 바디온 프레임 차량을 탈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은 드립니다. 오디오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 이 차량에 하만 카돈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총 8개의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EX30 시승하면서 하만 카돈 시스템이 보스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차량 역시도 베이스, 파워 상당히 좋은데 이 음하고는 조금 분리돼서 들렸으면 조금 더 풍부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체가 하나로 좀 압축돼서 들리는 조금 풍부하지 못한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아쉬운데 파워 있는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제법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부부거래 원몰 타임의 피아노 전주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게 살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타스만 시승 맞춰 봤는데요. 뭐 인도도 주행해보고 오프로드도 주행해보고 올로드도 주행해보고 되게 다양하게 시승을 해봤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몇 가지 좀 궁금증으로 남겼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대답을 얻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X프로 모델, 그러니까 오프로드 특화형 모델의 승차감하고 그냥 일반형 모델의 승차감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둘의 서스펜션 구조는 동일한데 차고를 봤을 때 50mm, 그러니까 5cm 차이가 나거든요. X프로 모델이 50mm가 더 높아요. 그만큼 오프로드에 특화된 서스펜션 세팅이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올로드 주행 후에 임도 주행에 이제 2열에도 타보고요, 운전도 해보았는데 확실히 승차감이 이 X프로 모델이 조금 더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주행하면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깔짝깔짝 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게 중심이 조금 확 틀어지는 이런 환경에서는 차가 좀 휘청휘청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까 전에 이 X프로 모델 타고 임도 가는 길에 상당히 꼬불꼬불한 길을 주행을 했었거든요. 와인딩 길을 주행을 했었는데 점층적으로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이런 환경에서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잘 버텨주더라고요. 롤은 좀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차체가 막 흐트러지거나 쉽게 그러진 않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액세서리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픽업이다 보니까 이 베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사용 용도가 되게 빈번해질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 베드는 아래 베드 그대로 쓰고 그 위에다가 추가로 화물 적재 공간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2층 구조로 짐을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탑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어닝 같은 것도 있고요. KG 모빌리티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었던, 국내 픽업 시장에 나타난 유일한 라이벌 상대잖아요. 분명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다가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 또 휘발유 차량이란 말이에요.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KG 모빌리티가 위협을 느낄 것이다. 상품성 좋습니다. 가격대가 좀 높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글쎄요, 이 차량 가장 낮은 트림 같은 경우가 이제 3천만 원 후반대부터 가격이 시작이 되고, X프로 같은 경우가 5천만 원대에서부터 스타팅이 되는데, 사실 X프로의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기에는 그 가격대에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를 다닐 수 있는 차가 마땅히 없습니다. 기본형 모델에 비해서 워낙에 좀 오프로드 특화 사양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격이 물론 딱 들었을 때 비싼 감이 있긴 한데, 회사 안에서는 좀 합리적인 가격대로 측정한 것이 아닐까. 오늘 시승 되게 알차게 해봤고요. 이것과 대응해서 렉스턴의 후속 모델,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제 무쏘 스포츠, 무쏘 칸의 후속 모델은 어떻게 나올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이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